네, 안녕하십니까. 한오름학원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2주 뒤면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학 입시 수시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여러분께서 물론 많이 알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수시 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조금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2019학년도 수시 전형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이거가 다 끝난 다음에 1대1 개별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까지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학년도가 19학년도고요. 제 소개를 제가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 한오름학원 부원장이고요. 교육 경력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대학 입시 전체적인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는 큰 전형으로 2개의 구분이 되면서 6개의 전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알고 계시듯이 정시입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수시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즉 내신과 수능 최저가 필요로 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적성, 특기 실기 전형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요 4가지 전형을 사용을 하고 정시에서는 요 2가지 전형을 사용해서 6개 전형으로 가는데 대학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물론 몇몇 학생들은 논술과 적성으로도 지원을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 각 전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보시면 요거는 그동안 1학년 1학기부터 해서 2학기,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내신 성적을 받습니다. 5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교과 성적별로 각 대학에서 100% 학생부 교과만 보는 전형이 있고요. 그렇게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교과 성적에다 면접까지 붙여서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각 고등학교마다 학교의 그 문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신 등급을 100% 인정을 못한다 이거예요.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를 요구를 하냐면 수능을 보게 하고 최저 등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록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상록고 내신이 2.5등급이 나온 학생이 있다 하면은 그 학생이 현재 그동안의 수준으로 봤을 때 수능 시험을 봤을 때 대략 나올 수 있는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입니다. 그렇다면은 상록고 2.5등급과 가까우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동상고 2.5등급은 분명히 대학에서 보기에 다른 내신이다라고 볼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서류상에 나와 있는 2.5등급, 2.5등급만 가지고 뽑기에는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학생 다 1차 합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을 봐라. 그리고 최저 등급 3등급짜리 2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맞춰와라 했을 경우에 그게 통과가 되면 최종 합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전형이 이렇게 되는데 요 수능 최저도 대학에서, 국가에서 각 대학에다가 가능하면은 많이 낮춰라 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없애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물론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가 학생부를 보게 되면은
각 교과목 성적이 나와 있는 칸이 있고 그 외에 그거를 표현하기를 비교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비교과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뭐를 보게 되냐면 물론 학업 역량은 이거는 성적 그래프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그 비교과 활동들 학생부에 보게 되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있고 각 교과목마다 써지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써주는 종합의견 그리고 각 동아리 선생님들이 써주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에 맞는 전공 적합성 내용이 들어있느냐를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자기소개서를 원치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 라고 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학생부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그걸 본 다음에 대학에서 요 학생은 우리 대학에 요 과에 맞는 전공 적합성이 있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1차 합격을 하고 또 불러서 면접을 하고 최종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요거는 학생들의 그 과에 맞는 재능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 등급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은 개별 상담하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있는 전형이 논술이나 적성입니다. 물론 논술과 적성은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적인 여건상으로 우선 논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논술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문과 학생들이 치르는 인문 논술과 이과 학생들이 치르는 수리 논술이 있습니다.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글쓰기가 아니고 요거는 수학 실력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거를 준비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가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여기 대학별 적성고사라는 전형이 있어요. 요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30개 대학 정도가 시행을 했었는데 많이 없애는 추세로 가가지고 지금은 12개 대학들이 적성고사를 봅니다. 요건 별도의 시험인데 과목들은 국어, 수학 위주로 보고 영어가 들어가는 이 12개 대학 중에 영어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한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홍대, 고대, 세종 캠퍼스하고 가천대하고 일지대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기 적성, 특기나 실기 전형인데 요거는 외국어 특기자, 요거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국제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고요. 수학과학 특기자는 과학고등학교, 예체능. 요거는 지금은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크게 해당이 없는 전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지원하게 되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거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합격, 불합격을. 왜냐면 나와 있는 전년도 합격 등급을 보면은 요 학생은 우리 학생이 요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합격, 불합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안에 있는 서류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시 전형은 총 6개의 원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로 다 6개를 써도 상관없고 종합으로 6개를 써도 상관없고 아니면 요걸 몇 개씩 나누어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수시 원서 6개를 쓸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올해 대학 입시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부류로 수시 모집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게 끝난 다음에 정시 모집. 그거 끝난 다음에 추가 모집까지 이런 일정에 따라서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시죠? 지금은 수시 모집이니까 수시 모집 일정을 한번 그것만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원서 접수는 9월 10일이에요. 그러면 보통 많은 학교들이 7월 초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보통 한 2달 뒤쯤에 수시 원서를 넣게 됩니다. 그럼 그 2달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전형으로 이 6개의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할까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혼란들이 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정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수능이 정시에서 사용하게 될 수능이 11월 15일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시가 최종 합격 발표가 12월 27일이에요. 여기까지가 갔을 때 발표하고 쭉 해서 등록까지. 요게 끝난 다음에 이제 수능을 가지고 치르는 정시 가나다군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수시 전형에 6개의 대학을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도 합격 통지를 받게 되면은 등록을 하든 말든 관계없이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정시 전형에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 어떤 학생이 수시에서 합격을 했는데 난 그 대학에 가기 싫어. 그래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난 정시를 봤더니 수능을 잘 봤어요. 난 정시로 갈 거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합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수시에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바로 우회 대학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계단식 전형이 될 텐데, 그리고 제일 먼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수능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능을 예상을 할 수 있냐? 그것이 첫 번째 예상되는 게 지지난주에 본 6월 모의고사예요. 고3들이 반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11월 15일 날 볼 수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6월 모의고사 성적이 나와 있는 등급이 진짜 수능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 재학생들이. 그럴 때는 대부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6월 모의고사에서 받은 등급보다 0.5에서 많게는 1등급.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 2등급이 나왔다. 국어가 2등급이 나왔다 했을 경우 진짜 수능에서는 2.5등급이나 아니면은 3등급 이렇게 예상을 하고 원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는 많은 재수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6월 모의고사 시험을 안 본 반수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성적이 그거가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대학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그거보다는 이제 바로 높게 교과를 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쓰게 됩니다. 자, 교과 전형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전년도 합격선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높은 대학을 적성이나 논술로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해보는 이런 계단식 전형이 맞지, 어떤 학생이 6개의 전형을 다 썼는데 6개가 다 합격을 했어요. 어차피 대학은 한 군데 가야 됩니다. 그럼 이 원서는 잘못 쓴 거예요. 왜냐면 6개 다 갈 거 아니잖아요. 거의 다 6개는 비슷한 수준의 대학을 썼을 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이 교과로 안정적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많게는 3개까지 교과 전형으로 쓰고요. 그거보다 높은 대학을 이런 전형에 준비가 될 수 있다면 적성이든 논술이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대학을 쓰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학생부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 위의 대학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선택하기가 학부모님들이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끝난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 시간을 내서 1대1로 상담을 해드리려고 우선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통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 사례가, 자, 일반고 기준입니다. 특목 자사고가 아니고 내신이 3.6등급이에요. 우리 지역하고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느 학교인지 모르면 내신이 3.6등급이 나왔는데 예상되는 수능 등급이 4.5등급이에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그럼 어떤 순서로 대학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 전형으로, 그러니까 수능 4.5등급으로, 수능 4.5등급이 갈 수 있는, 요건 수능이고요. 4.5등급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천안권에서 한 100석대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과가 있고 낮은 과가 있지만. 자, 그러면 수능으로 여기 갈 수 있는데 교과로 여기 쓸 이유는 없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수능으로 여기 갈 수 있다면 제일 먼저 교과로는 그거보다 조금 위에 있는 수원대를 교과로 넣고, 자, 그 다음에 논술이나 적성 쪽으로 그거보다 좀 위에 있는 가천대를 넣고, 서류가 괜찮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동국대를 넣어보자. 자, 내신 3.6등급이 동국대 내신을 절대 넣을 수가 없죠. 그죠? 가천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수원대는 넣어볼 수 있고, 여기는 그러면 가천대는 그러면 내신으로 못 가고 학생부 교과로 못 가니까 적성이나 논술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고, 학생부가 괜찮다면 여기까지 해서 몇 개 개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게 되겠지만, 그랬을 때 6개 전형을 요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중에 한 곳만이라도 합격이 된다면 가면 되고요. 만약에 다 떨어졌다 그러면 정시 전형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합격을 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격을 했을 경우는 무조건 가야 돼요. 정시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물론 1대1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수능 교과 전형으로 넣어서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논술 적성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말고사 후에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진행할 겁니다. 우선 수능 준비반으로는 수학은 이과가 치르는 가형과 문과가 치르는 나형반이 있고요. 영어, 국어, 과학은 물리원, 화학원 반만 생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수능 대비반이고요. 요번에 저희 학원에서 요거 7월 10일 날 화요일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 적성고사 대비반을 강좌가 열립니다. 이 강좌는 국어, 수학, 영어로서 열리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적성고사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치르는 게 아니고 치를 수 있는 대학이 12개 대학인데 아까 말했듯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데 구태여 적성으로 넣을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 보면 교과 전형보다 이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12개 대학이 내가 저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난 교과로 못 간다 했을 경우는 도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기지만 복권처럼 로또든 이런 복권처럼 마지막에 한 번에 해볼 수 있는 저기가 되겠지만 옛날에는 문제 수준이 이제는 이제 수능형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잘 써서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그 12개 학교 중에 저 학교는 내가 꼭 가고 싶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도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적성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학부모님이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은 각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2019학년도 입학 전형이 있습니다.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가보면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나와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를 60% 반영하고 직접 치르는 적성고사 시험을 40% 반영하겠다. 우리 애가 학생부가 많이 안 좋은데 60%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들게 돼요. 그렇지만 요거를 살펴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 윗부분 세 대학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각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내신 학생부 교과 60%를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가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등급을 600점을 주고요. 2등급을 597점, 3점 차이 납니다. 3등급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3점씩 차이 나요. 참고로 적성고사 문제들은 한 문제당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들이 있어요. 자, 이건 문제수 하나 차이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 가천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1등급짜리들이 가천대를 적성으로 지원하진 않겠죠. 그럼 교과로 가도 되니까. 2등급 마찬가지 웬만한 가천대과는 2등급 교과로 가능하니까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교과로 지원 못하는 학생들은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여기 친구들이 이제 거기를 적성으로 내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 예를 들어 5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내신이 5등급이면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찾다 보면 천안권 밑에 대전권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그 학생이 가천대를 어떻게 교과 전형으로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봤더니 적성이네. 그러면 60% 반영하니까 많이 손해를 볼라나 하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6등급은 가천대는 5등급까지는 인정을 해주네요. 그죠? 왜냐면 여기 3점씩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등급이다 했을 경우 5등급하고 3등급 여기서 2등급 차이는 두 문제 차이예요. 즉 6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적성을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으면 3등급과 같은 수준이 될 거란 얘기죠. 참고로 작년에 가천대 이 적성고사에서 성적이 내신 등급이 적성고사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대략 3.5등급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3.5등급이라는 얘기고 3등급과 4등급 사이에서 가천대를 적성고사로 노려서 들어갔던 친구들 3.5등급이면 교과 전형으로 가천대를 쓸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학생부 교과 60%지만 실질 반영 비중은 매우 낮다. 한두 문제를 더 맞추면은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인 전형을 한번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여기 1.5등급부터 써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학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순서를 정할 때, 좀, 부분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게 정하냐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스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성서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그 중경외시 이렇게 하면 10개 대학이 돼요. 그리고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쭉 내려가겠죠. 했을 경우 여기 서울 시내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일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1.5등급 안쪽에 있어야 되는 대학들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과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면은 내신이 1.5등급 안쪽은 돼줘야 교과 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1.5부터 받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은 여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겠죠. 1.5등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1.5부터 2.5 사이에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쭉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좀 엮인 부분은 각 대학마다 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데 내가 서류가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전형, 그 다음이 논술 적성 전형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서류가 괜찮다라는 학생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7등급이다. 내신이 1.7등급인데 교과 전형으로는 여기 성대를 지원하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면 1.5등급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대학들이 이제 여기보다는 다 상향 지원이 가능하겠죠. 물론 수시 전형 6개에서 6개 다 합격하면 잘못 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교과 전형 2개, 뭐 적성 2개, 학종 2개를 썼는데 교과 2개 붙고 적성 떨어지고 이 학종에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핵상수 전형을 썼는데 예를 들어 내신 2.3등급짜리 학생이 여기를 썼는데 합격을 하면 이건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맨 마지막에 서류가 괜찮다 하는 학생들이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니까 요거를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들이고 대부분의 이제 안산에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2등급, 3등급, 4등급 요 친구들이 대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보통은 아까 여기서 보시겠지만 그 3등급 중반이나 이때까지는 경기권에 있는 4년제를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 4등급 중후반까지면 천안권을 한번 노려볼 수 교과 전형으로요.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노려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2개, 3개 정도를 교과 전형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논술이든 적성이든 학종이든 해서 그 위에 대학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수시원서 6개를 쓰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에 대해서 본인의 진로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이제 그 대학별 입학 요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학생편에 나눠드리는 그 상담 신청서에 뭐 다는 안 써도 되지만 생각하시는 몇 군데를 써주면 제가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해서 시간 맞을 때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도 2018학년도니까 작년도 우리 한오름 학원에서 진학했던 학생들인데 좀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학생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상명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간 학생인데 강땡땡 고장고 출신이고요. 자, 요 학생이 내신이 얼마를 나왔냐면은 2.23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2.23이면은 상명대 수학교육과 교과 전형, 교과로는 못 써요. 왜냐면 작년도 상명대 교과 전형 합격생들 평균이 1.67이었어요. 그럼 1.67이 작년도 교과 전형이 합격이었는데 이 친구는 2.23이니까 넣어봤자 반드시 떨어졌겠죠. 근데 이 친구는 2.23을 가지고 어디를 썼냐면 여기 한양대 에리카 건축공학과를 썼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명대 수학교육과를 넣었어요. 2.23에. 물론 두 군데 다 합격이 됐어요. 근데 2.23이 상명대 수학교육과의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은 여기에서 가겠죠. 자, 그러면 그 학생의 학생부가 어땠느냐? 나름 학교에서 그 자기만의 그 특색 있는 활동을 몇 가지를 한 게 거기에 기록이 됐고 그거를 자기소개서를 써서 해서 면접 보고 합격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우리 이 많은 학생들이 물론 교과 전형으로 합격해서 간 친구도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는 작년에 우리 학생들이었고요. 올해는 아마도 더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더 상위부터 해가지고 더 많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일정을 보셨잖아요.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학교 담임선생님들 상담도 하게 돼요. 학교마다 이제 담임선생님들 상담을 하게 되는데 담임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주는 게 대부분 교과 전형의 그 커트라인 선을 지원 가능선을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6장을 그러면 다 교과로 쓸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저하고 이제 몇 번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6개 전형을 어떻게 쓸 건지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학기 기말고사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내가 수능으로 가겠다라고 정해서 지금 내신이 아닌 수시가 아닌 정시로 가겠다 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마지막 학기 요번 기말고사까지 2주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만 0.1등급이라도 올려놓고 그걸 찾을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수학연시 11월 15일이기 때문에 요것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을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지치면 안 된다. 미쳐야 된다. 아마도 7월 초순 돼서 7월 10일쯤 되면은 기말고사가 끝나기 때문에 고3 교실 분위기는 이제 엉망이 될 거예요. 매년 그래 왔으니까.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있는 PC방들은 고3 특수를 노리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수시 전형에 교과 전형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논술, 적성, 아니면은 뭐 종합으로 갈 거야. 자소서 준비해야지.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전형을 내가 다 해보겠다. 아,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고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됐을 때 교과 전형을 선택했으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라면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니다.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러면 그 종합전형이면 자소서 준비를 또 자소서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아무튼 나는 적성으로 생각을 한다. 그럼 적성 준비를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적성고사 12개 대학 중에서 수능일을 기준으로 11월 15일을 기준으로 그거 보기 전에 6개 대학이 보고요. 15일 이후에 즉 수능이 끝난 다음에 또 6개 대학이 적성고사를 봅니다. 적성고사 수준의 문제의 수준은 수능 시험의 75%에서 80% 수준의 문제들이 적성고사에 나옵니다. 자, 어떤 친구가 나는 정시로만 갈 거야. 그래서 수시 원서를 하나도 안 쓸 거야. 요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수시로 그럼 교과나 학생부 종합은 안 쓴다 쳐도, 나 논술도 안 쓸 거야 쳐도 뭐가 필요하냐면, 아, 이 친구가 수능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 날에서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러면 수능으로 가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공부한 만큼의 실력 발휘를 못했어. 그럼 수능을 망쳤단 얘기예요. 그러면 남는 게 재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수능 끝났는데 애들 보니까 적성시험을 또 보러 가네? 그거는 75에서 80% 수준이니까 나도 보러 갈까? 안 돼. 왜냐면 지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원서 넣을 때 정시 준비하는 친구도 수능 뒤에 볼 수 있는 적성고사 전형을 한 번쯤 넣어놓고 수능 잘 보면 안 보러 가면 되잖아요. 단 뭐가 들어가냐면 원서대가 들어가요. 35,000원에서 6, 7만 원 사이인데 한 학교당 뭐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고3인데. 자, 그러면 그거를 내가 요 대학은 내가 만약에 수능을 못 봤을 때 적성을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대학을 원서를 수시 원서 넣을 때 아까 그 9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지원을 해놓고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수능 치러도 돼요. 끝나고 나서 보험처럼 들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막 궁금해질 거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애를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주위에 아는 엄마들 아니면은 어디 뭐 인터넷 이런 데 돌아보면은 너무 얘기들이 분분해요. 그 중에 7, 80%는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는 뭐 했더라. 누구누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더라. 누구는 요거로 해서 어디 대학을 갔대더라. 이거는 다 그 학생에 따라 적이지 그걸 어떻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실라 모르겠지만은
엊그제 우리 그 수시 설명해줬던 우리 한왕근 선생님이 매일같이 방송하는 팟캐스트 방송이에요. 혹시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대학을 진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 계시면 그럼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지? 자, 학교에서 많은 연습들을 했어요. 그동안 1, 2, 3학년 오면서 자기소개서 대회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써봤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쓰는 자소서가 과연 맞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찾아가는 게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가요. 가가지고 그 비싼 돈을 내고 저걸 하는데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쓸지를 모른다면 자소서는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까지 있는 4번 문항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공통적으로 1, 2, 3번 문항이 같아요. 그럼 1, 2, 3번 문항을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 그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팟캐스트 방송이 있는데 팟빵이라고 치시고 가면은 왕쌤의 교육 이야기라고 있어요. 물론 듣고 계신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매일 방송을 해서 지금 이게 회차가 840회차에 육박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책은 학부모님들이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올해부터는 이 책이 안 나오는데 작년도에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론 합격했던 친구들 각 대학별로 해가지고 1, 2, 3번 문항에 대해서 몇 개의 예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몇 페이지로 되어 있냐면은 페이지 수가 약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 요 한왕근 선생님이 소장님이 강의를 해놨어요. 물론 오디오 강의예요.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아니고. 자, 그러면 내가 자소서를 한번 써야 되는데 2번 문항이든 3번 문항이든 아니면 1번 문항을 잘 모르겠다.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가서 들어보시면 돼요. 요 교재가 없을 텐데 요 교재는 제가 개별 면담 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관 몇 부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427회 가면 요거의 첫 강의 돼요. 그러니까 회차가 지금 840회 정도니까 그걸 쭉 앞으로 넘어가시면 자소서 특강 해가지고 1강부터 총 10번 427에서 그 다음 430회 이렇게 매일 한 게 아니고 이거 한 50분 정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10번에 걸쳐서 요 책을 해설을 해 놓으셨어요. 자, 요거를 참고로 하셔도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일같이 요걸 저기를 방송을 들으시면 지금 교육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요번 대학 입시 전형이 어떻게 될지를 참고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보려면 이거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다 정보를 다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가냐면 검색창에 그냥 어디 가 이렇게 치세요. 어디 가. 내가 대학을 어디 갈 거냐 이거. 어디 가라고 치면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 각 대학에서 다 올려놔 있어요. 작년도 결과치부터. 로그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돼요. 학부모님은 학부모님으로 가시고 학생은 학생으로. 그러면 각 학과로 검색할 수도 있고 대학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대학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시키고 다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단어를 치고 들어가시면 돼요. 보는 방법도 제가 상담할 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교육 전문 신문인 베리타스 알파라는 게 있어요. 검색창에 베리타스 알파라고 치면은 요즘 각 대학에서 벌어지는 바뀌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 신문에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너무 복잡하다 이런 게 다 찾아 들어가고 요거는 그 팟캐스트 방송 검색해서 들어가야 되고 다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 한우름 학원을 치세요. 그럼 우리 학원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블로그에 쭉 보시면 왕쌤의 교육이학은 팟캐스트 방송도 있고요. 어디가도 있고 베리타스 알파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서 링크 시켜놨으니까 가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한우름 학원 치셔서 저희 학원 블로그에 오시면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1:1 개별 컨설팅 안내입니다. 자, 제가 이제 학생들 편에 이 상담 신청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받아보신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거기 보면 이제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많이 고민을 하셔서 학생하고 같이 많이 적어서 미리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상담 준비를 해놓고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이 가능한 요일을 거기에다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몇 시대가 내가 가능합니다라고 가능한 칸마다 다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일정 조절해서 맞춰가지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름 학원에서는
이렇듯이 지금 우선적으로 고3을 대상으로 하고 여름방학 때는 고11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할 건데 가장 급한 게 고3이고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서 어머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이런 식으로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큰 틀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어느 대학 수준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야 될지를 저랑 상의하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생학부모님 마지막까지 최선의 방법론을 찾아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충원 합격에 추가 합격까지 아까 보셨죠? 일정에 내년 2월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너무 쉽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끝까지 방법론을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상담 때 뵙겠습니다.